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오후에요. 하모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모닉 이론에서 그동안 배운 RSI 뱀에 대한 실전 예시와 함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따뜻한 봄 기운이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이 RSI 뱀 그리고 뱀 이론을 이용해서 하모닉 이론이 실제 예시에서 실제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포인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자, 첫 번째 예시는 우선 우리가 배웠던 트리거라는 개념과 컨퍼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개념들이 이 차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볼 거예요. 하모닉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되돌림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돌림 패턴이 있다면 확장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생긴 형태에 따라서 트리거 바와 컨퍼메이션 이런 바나 포인트가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시퀀싱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사실 이거를 일일이 네 가지 시퀀싱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차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패턴은 샤크 패턴이 되겠죠. 그 이유는 A보다 C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격들이 잘 맞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 보통 샤크 패턴은 BC 프로젝션 요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 범위를 좀 많이들 실수하세요. 보통 짧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거 패턴이 약간 미달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미달된 것도 좋지만 그 올바른 모습이라고 그러죠.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라이트 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하모닉 패턴에서도 전체적인 이 맥락과 흐름 그리고 다른 근거들이 이 하모닉 패턴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규격은 맞추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 RSI 모습이 어느 정도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때 RSI 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쪽에 보이시죠? X 포인트 있는 데에서 RSI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컨퍼메이션 포인트 나오는 이쪽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V자로 잘 반등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RSI를 이제 보고 이 패턴을 판가름을 할 때 여기에서 이미 얘는 과매도 구간을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샤크 패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과매도를 찍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번쯤 더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 볼까? 그렇죠? 보통 이 차트상에서 3번을 기다리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로 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3번을 참으라고. 그러면 그 3번째에 들어가면 그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이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들고 이 차트상의 흐름은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 하염없이.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으면 1시간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지치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매매 기계라든지 AI를 이용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기계는 기다리는 걸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나 평범한 그냥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앉아서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다릴 때 한 3번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또 꼭 3번 기다리면 그때 또 날아가죠. 꼭 주식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딱 찍고 얘가 아직 패턴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신호를 가져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좀 상승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RSI 50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RSI 50 이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RSI에 관한 영상 기억 안 나신다면 꼭 찾아서 봐주시고요. RSI가 50 이하이다. 그러면 추세가 아직 좀 약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50 이상이다. 그러면 추세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50 이하의 RSI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직은 추세가 많이 눌려 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캔들바 막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트리거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X점 리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점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점을 올리면서 이 RSI 상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정상 영역의 범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받으면서 힘을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시들을 굉장히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RSI를 보시면 여기 패턴의 모양과 얘가 비슷한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컨포메이션 바와 트리거 바 그리고 이 RSI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시그널 여기에서 신호를 통해서 얘가 어떤 패턴까지 구현될지 얘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얘가 되돌림일지 확장일지까지 판별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사실상 그것을 굉장히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꼭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런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되돌림 패턴에서는 트리거 바가 어떻게 되고 확장 패턴에서는 트리거 바의 위치가 좀 패턴의 형성 시간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일치하게 그런 공통된 모양을 보인다라고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시드가 갈린다고 하면 항상 그런 것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만약의 상황 이만큼이 잘 돼도 요만큼이 안 되면 요만큼의 손실도 얘가 얼만큼 크리티컬하게 오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100%가 아니라면 이것을 절대 이 리스크를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트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주요 예시로 갖고 온 것들은 최근 이제 코인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코인 예시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하모닉 이론은 금융시장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모든 차트에서 동일하게,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내일 상패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상패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차트들은 보통 다 망가져요. 그쯤 되면. 내일 이번 주, 다음 주에 상패다. 그러면 상장 페이지가 결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차트가 좀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도 하모닉 패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봇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봇들을 돌려요. 보통 저희와 지금 싸우고 있는 적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도 실제로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AI, 그런 인공지능의 자동 매매를 위해서 굉장히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고 긴박한 순간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매수, 매도 버튼 누르고 가격 입력 손가락으로 하고 이걸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빨라도 기계보다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되고 이런 종목들도 기계들이 매매하기 때문에 기계들이 뭘로 매매하겠어요? 그렇죠?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프로그램은 뭘 입력시켜 놓겠어요? 당연히 기존에 있던 기술적 분석의 온갖 차트들과 온갖
지표들은 거기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종목이다. 그래도 하모닉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자리는 보통 다 대부분 피보나치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피보나치 비율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모닉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이런 종목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망가져 있고 설사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런 종목은 물리면 답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모닉 패턴,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한 이런 기술적 분석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코인장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장에서도 특히 알트코인 매매 많이 하실 텐데요. 알트코인에서도 얼마든지 하모닉 패턴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코인 예시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에이브 코인이라는 거예요. 에이브 코인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패턴이 이 조정파동일 때, 조정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파동이라고 따지면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여기가 되돌림 패턴이죠. 이 되돌림 패턴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면 패턴도 되게 엄청 이렇게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이 패턴이 하나가 보이고 이 패턴이 하나가 보이고 얘가 딛고 올라간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시는 이 차트의 패턴이 시간 프레임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얘네들을 작은 캔들로 큰 시간 프레임으로 바꾸어 본다면 캔들이 몇 개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모닉 패턴이 구현될 동안 캔들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저점을 점점 높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이런 걸 우선적으로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얘가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바로 그 저점을 높이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계속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모닉 패턴의 식별 단계에서 굉장히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하모닉 이론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 하나만 알아도 매수해서 이 수익을 보는 데에는 수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런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하모닉 이론의 기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 이런 눌림목 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이게 만약에 큰 시간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어. 그런데 거의 제자리가 옵니다. 그렇죠? 거의 제자리가 와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내가 매수를 어디서 했던 간에 여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수직 구조상에서 얘가 다시 돌아오면 가격이 본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본전, 여기도 본전, 여기도 본전인데 이게 만약에 긴 시간 프레임이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고통의 시간이겠죠. 나의 수익이 점점 내려오는데 이거 익절 해마라 이러면서 본전이 3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수를 하고 싶으면 3번을 참았다가 해라. 그럼 그 자리가 맞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눌림목 자리인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아닌가 봐. 또 내려왔어. 참아야지. 이게 만약에 긴 시간 프레임이면 만약에 정말로 긴 시간 프레임이면 여기에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이런 기간 동안엔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 섹터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딱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을 위한 전략에는 물론 하모닉 패턴만 단순히 보고 롱이야 숏이야 매수야 매도야 이것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수익을 다양하게 내고 그리고 다각화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략을 그리고 리스크를 따져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하모닉 이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다시 하모닉 이론으로 돌아가면 이 밑에 여기 되돌림 패턴에서 지금 RSI를 살펴볼게요. 보이시죠? 우리 RSI 뱀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죠? W자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 하모닉 패턴과 비슷한 모양으로 얘도 M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얘가 이렇게 팡 치고 올라갈 때에는 요런 자리 있죠. 여기 RSI가 여기 저항으로 막혀있던 자리를 뚫으면서 트리거 바가 형성되면서 착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가파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표현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 코인이 아니라 차트와 어떤 어느 정도의 비슷한 모양을 띠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좋아요. 자, 첫 번째 패턴은 이제 넘어갔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불리시 패턴 한번 나오고 그다음 베어리시 패턴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어리시 패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과매수 영역에서 다시 돌아서 과매수 영역까지 갑니다. 앞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과매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과매도로 와요. 과매수에서도 과매수로 시작해서 다시 과매수로 가요. 그리고 이 여기와 A와 C의 포인트가 이렇게 차트와 비슷하게 함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다이버전스 나왔는데 우리 RSI 다이버전스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리테스트 확인을 하고 쭉 올려서 이 패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SI 모양이 차트 모양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나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비 패턴인데 여기 고점에서 1.27보다 조금 초과가 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정확히 재어보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재어봐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그 차트의 패턴들이 여기가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점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돌림 툴, 피보나치의 되돌림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업비트 차트로 1.27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업비트 차트여서 지금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보통 USD 차트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USD나 USDT 차트가 과거에는 이제 정확하다고 했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보통 바이낸스 차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통 바이낸스 차트가 주 차트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게 거래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인들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업비트 거래량이 거의 전 세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업비트 차트로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니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에이브 코인이에요. 이 코인 차트가 지금 그렇게 작은 시간봉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 날봉으로 봤을 때가 제가 올려드린 거였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차트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주봉으로 조금 당기거나 월봉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얘가 어떤 모양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렇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이 아래 구간은 뭐라고 하죠? 우리 보통 매집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하모닉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삼각형인데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 패턴은 아래에서 또 굉장히 흔히 나오는 패턴이고 각각의 어떠한 이런 각각의 패턴들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 잘하면 좋지만 한 가지만 제대로 파서 잘 알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이브 코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였을까? 이 하모닉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였을까? 사실 이 좋은 자리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좋은 자리와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하루에도 등락폭이 수십 %고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좋은 자리를 식별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막연하게 사놓고 올라갈 거야 하고 버텼다가는 마이너스 뭐 50%, 60%, 80%, 90%까지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자리를 보고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추세가 좋고 이러한 흐름은 이제 미국의 월가, 세계 금융의 중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에서 거대한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다시 하모닉 패턴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다시 하모닉 패턴으로 돌아와서 좋은 자리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T1이라고 부르는 곳, 여기가 바로 타겟 1이에요. 그렇죠? 0.382 자리, 0.382가 타겟 1이고 다음 자리가 0.618이 두 번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만약에 여기가 해서 놨을 때 이 자리가 타겟 1의 자리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자리로 보이고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가 타겟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눌림목 자리를 한번 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눌림목 자리를 한번 줬는데 여기서 눌림목 자리를 주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왔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리 단계에서 앞으로 배울 거는 이제 이 이후에서 타겟 1이 다시 왔는데 어떡하나요? 타겟 2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타겟 1 자리를 지지하고 지금 상당히 추세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봉상 차트가 이렇게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매집 구간이 끝났고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차트를 보실 때 RSI를 보실 때 여기를 지지하고 두 번 나와서 지금 50선을 지지했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RSI 배운 거를 복습을 해서 여기에서 50선을 지지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매수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진정한 추세는 얘가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에이브는 진정한 상승의 추세는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 좋다면 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더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과매수 구간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정상범주로 돌아오면 조금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조정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아직 50도 오지 않았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자리를 놓쳤는데 나 그거 아직 못 탔다. 이거 아직 탑승 못 했다. 그럼 어떡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탑승 못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자리를 다시. 얘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 차트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이 끝나고 나서 딱 이거 패턴 났으니까 끝이야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얘는 지금 여기가 D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모닉 이론에서 하모닉 패턴에서 이 D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D점 정도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D점 이하로 내려오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D점이 왔다. 그럼 여기가 다시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다음에 관리 단계에 들어가면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이브 코인을 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예시는 이제 샌드박스예요. 샌드박스.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아직 못 간 곳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이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모닉 패턴이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 굉장히 많은 좋은 자리를 줬어요. 제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이 코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하모닉 패턴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을 공부하시면 눌림목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예시여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여기 가운데서 지금 샤크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안쪽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올 초에 1월에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 패턴. 올해가 어떤 해죠? 바로 용의 해죠. 그렇죠? 용처럼 승천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드래곤 패턴.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 드래곤 패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 에코프로 상승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샌드박스 상승할 때, 이런 것이 다 하나의 또 드래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드래곤 패턴이 이제 정식 패턴은 아니니까 저 이제 샤크 패턴을 또 그리고 왔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는 거 굉장히 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A와 C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샤크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샤크 패턴 아래쪽에 있는 이 배 패턴은 눌림목 패턴인데, 그러면 886에서 멈춰야 되는데 얘는 지금 1%가 약간 초과되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뭘 배웠죠? 바로 HOP 홉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약간의 초과에도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라 그래서 초과 영역까지 잡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조금 패턴의 PRG 예상값을 넘어갔다고 해서 얘는 완전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는 지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살펴볼게요. 자, 되돌림 패턴입니다. 자, RSI를 살펴볼게요. A와 C점을 살펴볼게요. A와 C점이 약간 다이버전스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면서 RSI는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 찍고 정상 범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를 잘 보여주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나실지 모르겠어요. 배 패턴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0.886과 1.13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0.886과 1.13의 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 둘이 가장 스탑 헌팅의 전략에 많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1에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1보다 조금 덜 주는, 1보다 조금 초과했다가 가는 이런 전략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다 퉁쳐서 스탑 헌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스탑 헌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꼬리 길게 달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꼬리를 다는 작업, 이런 거 이제 스탑 헌팅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흔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수익에 말하다 하모린 영상을 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 샤크 패턴이 나옵니다. 그렇죠? RSI가 마찬가지로 차트와 패턴과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왔지만 가격이 RSI가 50선에 도달할 때까지 가격이 거의 그대로예요. 매물대를 쌓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50선을 딛고
내려갔고 다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RSI는 상대적으로 과열을 시켰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럼 잘 버티고 있는데 열을 식혔어. 그럼 다시 힘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다시 힘이 나니까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 가격 조정이 오게 되는데요. 샤크 패턴과 함께 잘 나오는 것은 O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샤크 패턴의 경우, 그리고 여기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가 원화 차트예요. 원화 차트는 뭐죠? 환율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 달러의 차트인 USD나 USDT 테더 차트를 같이 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원화 차트만 보지 말고 미국 달러나 테더 차트를 같이 봐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미세한 차이, A와 C점이 미세한 차이가 나올 땐 이런 차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샤크 패턴이 그래서 현재 잘 이렇게 올라갔고 패턴과 함께 RSI도 같이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여기가 눌림목 자리를 살짝 주게 되죠. 그렇죠? 눌림목 자리를 살짝 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후 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아이고 여기가 좀 잘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으셔도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눌림목 자리를 딛고 이제 일어나서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드래곤 패턴의 형태.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해 온 것은 이제 샤크 패턴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눌림목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RSI가 과열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RSI가 과열을 시켰는데 그에 비해서 얘가 잘 버티고 있죠. 그러면 얘도 어느 순간에 뭔가 확인을 한다면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AI가 묻었죠. 그렇죠? AI가 묻었어요. AI와 메타버스가 뭔가 결합돼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최근에 업비트에 NFT 마켓플레이스 안에 샌드박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입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아, 샌드박스가 상패는 안 되겠구나. 항상 이 코인은 상패 위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일단 입점이 되면 아, 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얘는 적어도 당분간은 상패 안 되겠구나. 이제 입점했는데 갑자기 당장 상패하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 그런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떤 샌드박스의 매수의 그런 매수세에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활력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신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AI 코인인 뭐 패치아이라든지 이런 패치아이라든지 뭐 렌더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AI 섹터가 너무 핫했기 때문에 AI가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채굴자의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패치아이 이런 거는 이제 에이전트 관련해서 이런 육성 모델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AI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상승이 어마어마해요. 수천 %입니다. 수천 %. 이런 데서 바닥에서 2023년 바닥에서부터 보면 거의 1227%고요. 이 렌더 같은 것을 보시면 이 렌더 같은 알트코인도 보면 지금 수천 %가 상승했어요. 50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업비트 상장을 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렌더나 패치아이 같은 게 아직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장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한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조금 들어가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묻어서 잘 가는 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파일 코인이죠. 파일 코인이 이게 솔직히 잘 간다고 보기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뭐 약간 상승한 거 보이지도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 보면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파일 코인이 AI와 결합해서 뭐뭐다. 그래서 AI 관련 코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최근에 이제 AI가 묻어서 좀 그나마 잘 갔는데요.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네들이 다 같이 비슷한 섹터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눌림목을 비슷한 시기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패턴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무슨 패턴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배 패턴이죠. 배 패턴. 배 패턴임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하락이 강했어요. 그렇죠?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RSI가 어떻게 했을 때 뿅 찍고 내려가죠. 그렇죠? 과매수 구간에서 뿅 찍고 내려가신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되돌림 패턴 2를 이렇게 딱 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모닉 패턴 기준으로 0.618 되돌림 자리를 놓고 좋은 자리를 주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패턴이 알트코인에서도 최근에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를 판별함에 있어서 좋은 매수 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하모닉 패턴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0.618 되돌림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것. 보통 우리가 되돌림 툴을 잴 때는 어떻게 되죠? 파동 끝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A, D의 382 이런 식으로 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D를 놓고 봤을 때 0.618 자리에서 정확히 되돌림을 주고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D점을 뚫고 갈 때는 강력하게 뚫어주죠. 왜냐하면 하모닉의 5점은 지지와 저항의 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5점인데 여기에서 잘 되돌림 패턴에서 올라갔고 D점, 과거의 D점을 뚫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이후에도 어떻다? 얘의 이 빨간 음봉이 D점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흔합니다. 왜? D점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지 구간 서포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서포트의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다음 좋은 매수 자리는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하모닉 패턴에서 좋은 위치 자리는 바로 이 D점, 요 음봉의 맨 아래 구간, 하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좀 지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아직 못 샀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가까운 봉에 들어가서 보신다거나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좋은 자리를 줄 때 주지 아무 때나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고 들어가셨으면 아주 좋은 자리를 줬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좋은 자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또 좋은 자리를 포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알트코인에서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AI가 묻은 코인 한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코인이 이제 월드코인이에요. 월드코인은 이제 샘 알트먼이 이 월드코인의 거의 뭐 창립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오픈AI의 CEO죠. 그렇죠? 그 샘 알트먼이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AI 쪽에서 뭔가 큰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이 월드코인이 들썩들썩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홍채 이거 인식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했죠. 그런데 이런 우리 차트에서 볼 때 다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AB는 CD 패턴 기억나시나요? AB는 CD 패턴이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B는 CD 패턴 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묻어 있는 거죠.
매수할까 말까, 팔아야 될까 말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진정되면서 뭔가 좋은 자리다라고 판별이 되면 다시 매수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악재가 나올 때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도 또 좋은 호재가 그럼 나올 수 있겠는데 하면 악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악재가 좀 잠잠해질 때거나 아니면 악재 나올 때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월드코인도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어요. 이런 코인들 뭐 지금 그냥 AI인 코인들, 뭐 랜덤코인, 그다음에 뭐 배치 AI 이런 코인들은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사람이 없는 코인이에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코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샌드박스 이런 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수뚝뚝하죠. 그렇죠?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이제 여기에서 한참 멀었냐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새로 생긴 이런 코인들은 현재 물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드코인도 지금 약간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고 이 밑에 공간이 휑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가 헝 뚫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얘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폭락하는 수가 있는데 이 밑엔 받쳐줄 매물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꼭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소폭 다시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좋은 자리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A, B는 CD 패턴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좋은 매수 자리를 하모닉 패턴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RSI도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도 얘도 함께 모양이 A, B는 CD 패턴 마냥 모양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RSI에서까지 이 상대 비율까지도 비율이 맞진 않아요. 전체적인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살펴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인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하모닉 패턴이 나오는 이런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상승했지만 아직은 조금 자리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타겟, 되돌림을 놓잖아요. AD의 되돌림 툴을 지켜놓았으면 적어서 이제 보았으면 각 구간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D점이 뚫린다면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전제가 있겠죠. D점 이상을 지지하고 있을 때 얘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D점과 가까운 위치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죠. 이런 코인들은 굉장히 하루에도 등락폭이 심하고 굉장히 10% 이상 마이너스는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RSI 뱀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에서 뭔가 RSI 구조를 함께 살핀다. 그렇죠? RS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뭐와 살핀다? 하모닉 패턴의 구조와 함께 살핀다. 만약에 선행으로 했을 때 두 개가 일치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가 좋은 위치가 되겠고 RSI는 이미 과매수나 과매도거나 하모닉 패턴만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에서 뭔가 비율이 끝났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한 번 더 리테스트 할 수 있다.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SI와 하모닉 패턴의 구조가 일치할 때 두 가지 다 동일한 시그널을 줄 때 그때가 좋은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패턴이 움직일 때 A와 C가 세트고 X와 D가 세트예요. 얘네 둘의 구조를 항상 비교하는 버릇을 들이자. 그리고
D점이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다이버전스 확장 패턴일 경우에는 더 심하고요. 컨펌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속 트리거는 때때로 효과적인 신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트리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항상 서두르지 않는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뱀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뱀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모닉 패턴에서 하모닉 이론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하모닉스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뱀 이론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RSI 뱀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RSI 뱀 그리고 뱀 이론 이걸로 꼭 마무리하시고 딱 머릿속에 정립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